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부터 그 Git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컨셉은 이제 오픈소스 개발자의 어떤 관점에서 Git 활용법을 하나하나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인 Git의 기능에 대해서 몰라도 사실 이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뭐 이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좀 더 수월하겠지만 몰라도 충분히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따라가면 떤 의미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일단 기시라는 걸 전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Git은 개발에 있어서 사용하는 툴이고요. 히스토리 관리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스 코드가 변화되는 과정들을 다 저장하고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들에 대해서도 활용할 때 이제 이야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예시의 프로젝트는 Node.js고, 그 Node.js 프로젝트를 통해서 당연히 이 Node.js가 개발되는 그 과정들이 전부 다 기술을 통해서 히스토리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기술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 기본적인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개발이 되고 어떤 소스 코드가 변화되는 그 변화 과정들을 다 커밋이라고 부르고, 그 역사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활용해 볼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일단은 깃이 없으신 분들은 깃을 설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깃 배시를 설치하는데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구글에다가 깃 다운로드만 적으시면은 이렇게 SCM이라고 나오거든요. 윈도우 포맷이면은 윈도우 운영체이시면 윈도우를 쓰시면 되고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git 배시를 설치하면 이제 명령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부터 해서 그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클론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git 클론에서 뭐 github.com에 node.js의 node.git 이런 식으로 이제 클론을 받게 되는데요. 저 같은 거는 미리 받아놨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 됐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는 내용처럼 그대로 그냥 클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스 코드를 다운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소스 코드만 다운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드.js에 있는 프로젝트인 그 노드의 소스 코드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git 히스토리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이 보이시는 것처럼 .git 요 안에 이제 히스토리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긴 로그 같은 거 했을 때 뭐 원라인을 한다 그러면은 이 그 각각의 어떤 히스토리들이 쭉 아이디별로 나오는 거고요. 가장 최신 그 변화분에 대한 히스토리는 기쇼 같은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 커밋을 했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당연히 긴 로그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정을 했고 뭘 수정했고 뭘 수정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기세 히스토리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Node.js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C++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고요. 이 Node.js, 그러니까 이제 웹서버에 해당하는 이 역할에 대한 내용을 뭔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그 기술로 접근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이런 접근 방법을 한번 하나씩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노드.js는 오픈 소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컨트리뷰터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 컨트리뷰터들에 대한 순위를 매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쇼트 로그를 하는데 머지 커밋을 제외하고요. 서머리를 하는데 이제 카운트를 해가지고 숫자를 넣고 이제 상위 10%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가장 많이 했네요. 그래서 그 1위이신 분인 거죠. 이분이 이제 1위고 이제 2,941개 정도 했네요. 그쵸?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최신을 이제 패치를 안 받은 상태여서 여러분들 좀 숫자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1등부터 10등까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노드.js랑 비교해서 이제 커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볼 수 있죠. 머지스를 하고 sn을 하고 nl 하고 애들 마이너스 10 하면은 상위 10%만 보는데 히스토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좀 지금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순위별로 이렇게 쭉 볼 수 있죠. 그래서 커널 안에서도 누가 1등이고 이거 좀 있으면은 바뀌겠네요. 예전까지만 해도 이게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이제 거의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이분. 근데 뭐 어쨌든 이제 그 커밋의 순위별로 어떤 개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쭈루루루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탐구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내용을 어서 정보를 통해서 따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따로 이렇게 선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P를 붙이면은 실제 디프 내용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다가 얼마나 어떻게 커밋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보면은 좀 그 텍스트로만 보기 때문에 보기가 만약에 불편하다면 이제 그 티그 같은 거를 쓸 수 있죠. 티그.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그에 대해서 뭔가 설정을 해둔 게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커맨드로 쓰기 위해서 티그를 이제 써보면 자, 그 이제 1등이었던 사람이 어떤 커밋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좀 커밋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좀 느리죠. 그래서 언제 했었고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7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할 때 어서 정보를 줘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git log 이제 어서 정보를 줘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사람 거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필요하면은 수정분까지도 함께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티그라는 거는 이제 그 따로 개별적인 툴이고요. 따로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커밋을 했는지를 이런 식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리뷰터에 대한 순위를 우리는 이제 그 GitHub으로 많이 보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GitHub에서 이제 Node.js의 노드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컨트리뷰터가 몇 명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 데이터하고 그 로컬에서 받은 데이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갱신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거의 유사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웹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로컬에서도 충분히 저렇게 순위를 매겨 볼 수 있고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클론 받았던 URL이 이거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자의 어떤 이제 사람들마다의 어떤 커밋들조차도 이렇게 어서 정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추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최신 개발 히스토리에 대한 추정. 아까도 이제 잠깐 명시를 했었죠.
기쇼를 누르게 되면은 이건 잠깐 끄고요. 기쇼 같은 걸 눌렀을 때 이거는 끄고요. 기쇼 같은 걸 눌렀을 때 가장 최신에 있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완전 최신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히스토리를 받은 내용의 기준으로는 이제 최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최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풀을 당겨 보도록 하죠. 그래서 풀을 당기게 되면은 이제 Node.js에 있는 내용을 이제 최신 것들을 이제 다 봤기 때문에 진짜 이제 Node.js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장 최신의 히스토리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수정 사항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서 이제 기쇼 같은 거를 했을 때 보신 것처럼 2018년도죠. 그래서 2018년도에 해당되는 어떤 커밋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도 마찬가지죠. 이제 로그 같은 경우에 긴 로그 같은 경우에 2018년도 가장 최신 거부터 그 이제 다른 이제 커밋들까지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변화분들을 추적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쵸? 네, 로그에서 옆에다가 이제 이 대시대시를 붙이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긴 로그를 했을 때에는 전체 히스토리에서 커밋들을 이렇게 쭉 보는 거지만 긴 로그에 대시대시를 주고 나서 특정 파일을 하게 되면 그 파일에 해당되는 히스토리만 최신 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 파일에 해당되는 히스토리만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특정 파일, 소스 파일 기준으로도 히스토리를 볼 수 있구나.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활용이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히스토리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뭔가 미션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그 미션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미션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임머신 기능이라고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LS를 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은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이 복사가 제대로 안 됐었네요. 여기다가 복사를 카피를 하고요. 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타임머신 기능이 돼요. LS를 쳐봤을 때 지금 여기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파일이 많은데 여기 파일이 적어요. 기쇼를 해봤을 때 보시면은 2009년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쇼를 했을 때 여기도 뭐 같은 내용이니까 2009년도고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쇼를 했을 때는 2008년도였죠. 그러니까 이 LS를 했을 당시만 해도 2008년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타임머신 기능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을 해봤는데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뭘 하게 되면은 긴 리셋 대시 하드를 하고 나서 커밋 아이디를 주게 되면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 거냐? 당연히 긴 로그를 통하면은 각각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커밋 아이디별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아이디를 뒤에다 줬을 때 그때 당시의 히스토리로 완전히 리셋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이 훨씬 적어진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함께 인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상태로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리셋 대시 하드를 주고 나서 뒤에다가 커밋 아이디를 줘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우리가 풀 받았던, 그러니까 그 노드.js의 오피셜한 그 URL의 기준의 마스터 브랜치로 완전히 리셋을 시켜버리면은 이제 복구가 되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ls 쳤을 때 이전 상태로 복구가 되고요. 기쇼를 했을 때 2018년도로 돌아왔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긴 리모트 마이너스 V를 했을 때 요 부분이 이제 오리진하고 매핑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었던 그 오리진의 마스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GitHub에 있는 노드.js에 있는 노드의 프로젝트의 마스터 브랜치와 완벽하게 일치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GitHub에 있는 어떤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완전 리셋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 상태로 다시 복구가 가능해진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미션을 해보기 전에 블레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Git에 있어서 이제 커밋이라는 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개발의 히스토리죠. 근데 그 개발의 히스토리가 소스 라인 바이 라인으로 추적이 되기 때문에 특정 파일의 기준으로 어떤 소스 라인이 어떤 커밋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node.cc죠. C라고 이렇게 파일명을 줘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 파일 내용이 쭉 열리고, 이제 여기부터 쭉 이렇게 소스 내용이 열리는 거죠. 라인 넘버입니다. 그러면은 그 라인마다 언제 이게 수정이 됐고, 또 누가 했고, 그게 어떤 소스 경로였으며, 또 이제 커밋 아이디가 뭔지가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라인, 그러니까 56번째 라인이 추가된 게, 수정이 된 게 2013년도인 거죠. 그거에 대한 커밋 아이디가 얘예요. 그래서 그걸 복사에다가 쇼 뒤에다가 줘버리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라인이 포함된 커밋을 추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해보면 블레임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지금 이 라인, 2016년도에 추가됐던 이 라인, 이 소스 코드 라인에 대한 커밋, 얘가 수정됐을 당시의 커밋 아이디를 요걸로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그거를 쇼 뒤에다가 봤을 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어떤 소스 코드를 바라볼 때 분명히 그 소스 코드가 수많은 커밋을 통해서 수정이 된 소스 코드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라인 바이 라인마다 어떤 커밋과 연관이 됐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 왜 수정이 됐는지를 그때 당시에 연관된 커밋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일 수 있을까요? 이런 블레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소스 라인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디버깅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을 찾았는데 그게 이 특정 라인 때문에 생긴 문제야. 그러면은 그 특정 라인에 해당되는 커밋 아이디를 추적함으로써 왜 이 소스 라인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수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소스 코드가 수정된 어떤 이유에 대해서 커밋 로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 어떤 특정 커밋으로 인해서 버그가 발생했을 때 블레임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 커밋을 찾아내고 그 커밋을 픽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명시하는 게 어떤 개발 방식에서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션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잠깐 멈춰두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여기 밑에 정답과 오답이 적혀 있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은 이제 무시를 하고 일단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서 클래스가 최초에 추가된 커밋을 찾으래요. 굉장히 뜬금없을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일단은 처음에는 같이 해도 돼요. 처음에는. 자, 여기서 그랩을 통해서 클래스 파서가 어디 있는지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이 소스 코드에 이제 클래스 파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은 노드에 http parser.cc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클래스 파서가 있어요. 클래스 파서. 그러면은 147번째 라인의 이 내용이 이제 파서 클래스의 어떤 선언부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git blame으로 이제 그대로 따서 보면서 클래스 파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요 라인이 이제 그 핵심이다. 그러면은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요거가 추가된 라인, 요 라인에 대해서 요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살펴보면은, 자, 이게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파서 클래스가 추가된 커밋이 이게 맞아요?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파서 클래스의 이 라인은 이미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상속되는 부분만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 커밋이 아니라 수정 커밋이에요. 여기 이제 위에도 적혀져 있는 것처럼 오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의 요점은 뭐냐면 최초에 추가된 커밋을 찾는 거지, 이 클래스 자체를 수정하는 커밋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기 보이는 파서 클래스, 그러니까 파서 클래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 라인 중에서 이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파서 클래스가 최초에 뭔가 이 자료 구조라고 하면 이 자료 구조가 처음에 추가됐을 당시의 어떤 커밋을 어떻게 추적해 볼 수 있을까, 이겁니다. 문제는.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려주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직접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예. 자, 아까 봤던 것 중에 히스토리를 거꾸로 돌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히스토리는 사실 최신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 라인에 대한 어떤 덮어쓴 최신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2016년도고, 그러면은 그 전으로 계속 히스토리를 뒤로 거꾸로 가면서 실제로 얘가 정말 처음에 생겼던 그 라인을 추적해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뭐 그 방식이 아니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깃허브에 있는 자료만으로도 찾아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 예, 다양하게 있죠. 물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답이 뭔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시간을 보고 뭔가 그 시간이 오래된 걸 기준으로 이제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뭐 방법 중에 하나죠. 뭐 가장 오래된 라인이 최초의 라인일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도 있지만 또 다양한 또 다른 방식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하나의 힌트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의 풀이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생선자와 어떤 이 소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이 추적이 연이어서 안 될 확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커밋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소스 라인 바이 라인에 대해서 뭔가 히스토리 추적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라인이 변경이 돼야지 그 diff에 잡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경분에 잡힌다 이 말이죠. 근데 보통 내용을 바꾸지 그 중괄호의 인덴트를 바꾸거나 뒤에 화이트 스페이스 바꾸거나 이 라인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이 내용이 바뀌지 안에. 그래서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에 좀 안 잡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꼭 그렇진 않지만 중괄호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분의 어떤 디프 차이에 걸려들지 않고 될 확률이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랫동안 살아남았을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을 때 커밋 메시지를 보니까 이제 최초에 추가된 느낌이 좀 납니다. 왜? implement new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클래스 파서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자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제 초록색으로 새롭게 추가된 라인으로만 보이죠. 그러면은 이게 클래스 파서가 최초에 추가된 커밋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이 커밋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커밋 아이디를 통해서도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수정 커밋이 아니라 최초의 클래스 파서가 생겨난 커밋이다 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의 그 미션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또 필요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코드, 어떤 오픈소스에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클래스를 새롭게 추가해야 될 수가 있어요. 혹은 뭐 펑션을 새롭게 추가해야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일 때 남들은 어떻게 했을지를 찾아볼 때 이런 게 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최초의 클래스를 뭔가 추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클래스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최초에 추가할 때 커밋을 만들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볼 때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저도 개발하면서 어떤 겪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제 이 node.cc 파일의 최초 커밋을 찾는 겁니다. node.cc 파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는 클래스 파서에 대한 어떤 그 영역만 처음 추가됐을 당시를 찾는 거였다면 지금은 node.cc 파일 자체가 언제 처음 추가됐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추가해 보는 거죠.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 역사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왜? Git은 항상 그 개발 과정의 역사를 저장하는데 이 소스 파일 자체가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나가고요. 일단 node.cc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여기에 있나요? node.cc가 있나요? 보이지 않죠? src 들어가서 node.cc를 누르면 node.cc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일이 많은데 이 중에서 node.cc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node.cc가 이제 어디 있는지는 알았어. 근데 그럼 이 node.cc가 언제 최초에 그 만들어졌을까?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특정 파일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이 대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2018년도죠? 2018년도죠? 그러니까 최신 거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자, 그럼 껐다가 자, 옵션을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요. 리버스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 파일에 대한 어떤 그 히스토리를 쭉 나열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거부터 볼 수 있잖아요. 2009년도예요. 꽤나 옛날 거죠. 그러면은 이걸 보고 이제 이 node.cc 그러니까 이 node.cc 파일에 대한 가장 최상위 역사구나. 그러니까 가장 최초의 역사구나. 그러면은 이 파일이 이 커밋이 이제 node.cc를 처음 추가한 커밋이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오답입니다. 오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슨 말이지? 왜 오답이지? 왜냐하면 긴 로그를 해봤을 때는 이제 그 히스토리를 최신 거부터 보고, 그러면 리버스를 하면은 그 예전 거부터 보기 때문에 그 가장 위에 있는 게 이 노드.cc에 대한 최초 커밋인 게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왜 이게 오답일까요? 왜 이거는 노드.cc의 진짜 최초 커밋은 아닐까요? 왜 아닐까요? 이거를 이제 깊이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그 하나하나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서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보다는 이제 스스로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관리되고 있을 때 그런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개발할 때는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실제 어떤 클래스가 언제 추가됐는지, 최초에 추가된 건 언젠지, 이런 것들, 혹은 실제 어떤 소스 코드 파일이 언제 최초에 추가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인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상황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왜 오답이 아니냐, 오답이냐는 거죠. 왜 오답이냐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게 왜 오답이느냐, 왜 오답이느냐. 노트.cc 한번 검색해보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노드.cc가 이제 수정이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최초 커밋은 아닙니다. 그쵸? 최초 커밋이었다면은 그 다 막 플러스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여기에도 지금 이 파일에도 뭔가 그 커밋에도 뭔가 힌트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경로가 좀 다르죠? 경로가 다르죠? 그쵸? 이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커밋, 이 해당 커밋에 대해서 그 타임머신을 돌려보는 거예요. 언제로? 그 전으로. 그러니까 이 커밋이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LS 했을 때 이제 아무것도 안 떠요. 그리고 나서 LS를 위로 올라가서 LS를 해보면 SRC 폴더 자체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 봤어요. 완전히 그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노드.cc가 있는 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src 밑에 노드.cc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세 로그에 대시 해가지고 파일명으로 해서 최신 역사부터 봤죠. 근데 거기다 리버스를 하게 되면 예전 역사부터 보기 때문에 그 src 밑에 있는 노드.cc의 가장 최초 커밋, 그러니까 가장 옛날 커밋부터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src 밑에 있을 때의 노드.cc인 거지, 이 지금 가장 최상위 경로에 있는 노드.cc에 있을 때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캐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한번 해보면은 노드.cc를 했을 때 여기서의 가장 최신 커밋부터 가지고 쭉 나열이 되고, 이거를 거꾸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옛날 거부터 보기 위해서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커밋이 결국에 우리가 찾던 그 노드.cc의 가장 최초 커밋이다, 뭐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노드.cc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이 널에서 처음으로 생겼죠. 그리고 다 뿔뿔뿔이죠. 이런 걸 보시면은 이게 노드.cc를 처음에 추가했던 어떤 커밋이구나. 이게 바로 커밋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9478ED 이게 이제 node.cc 파일 자체가 진짜 처음에 생겼던 거니까 그 경로가 이동되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진짜로 처음에 완벽하게 처음에 생겼던 그 커밋을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여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전 역사로 이렇게 돌아가 볼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돌아가 보면 당연히 파일이 완전 또 달라지죠. src 폴더가 없었는데 다시 생겨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최신 역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셋 그 대시 하드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긴 로그를 통해서 히스토리를 보는데 리버스를 통해서 옛날 거부터 볼 수 있고 하지만 이게 어느 경로에 있냐에 따라서 그 히스토리에 대한 그 추적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MV에 대한 고려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js를 기준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프로젝트들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아본다면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죠. 긴 로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최신 커밋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18년도. 근데 여기서 당연히 리버스를 하게 되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가장 최초 커밋,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최초 커밋부터 순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커밋이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러니까 Node.js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커밋이 이 가장 위에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최초 커밋도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기세대에서 그 히스토리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보고 이해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음을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런 예제 같은 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내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접근할 때도 당연히 어떤 소스 코드는 왜 수정됐지? 그때 당시에 어떤 커밋 기록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커밋의 역사 당시 그러니까 뭐 만약에 2009년도면은 2009년도 당시로 이 전체 소스 코드를 과거로 돌릴 수는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긴 명령을 통해서 충분히 그 해볼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프로젝트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서 한번 분석하고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지금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고요. 여기서 주로 사용했던 명령들은 긴 로그라든지 리셋, 하드 혹은 이제 블레임이라든지 쇼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한번 그런 히스토리를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살펴보는 거 말고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전에는 이전에 히스토리를 누군가가 구축해 놨잖아요. 그 구축해 놓은 내용들을 블레임이나 쇼나 로그라든지 그런 명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내가 바닥부터 실제로 히스토리를 어떻게 구축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실습을 해서 뭐 헤드 커밋 푸시를 통해서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